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뉴스들. 자, 9월 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9월 한 달 동안에도 이 생성 AI, 그 중에서도 챗봇 AI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네이버사에서 클로바 X에 이어가지고 Q라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신청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AI가 인간처럼 인터넷 검색을 대신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도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의견들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네이버 검색을 AI가 대신 해준 다음에 그 검색 내용을 정리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출처도 알려주기 때문에 야, 이거 잘 쓰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봤을 때 같은 답이 나오는가 다른 답이 나오는가? 다른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아쉬운 점을 조금 생각해 보자면은 아래쪽에 출처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천 개의 바람, 경제의 비둘기, BBC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블로그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라서 야, 이거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 언론사에서만 내용을 검색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은 여러 질문을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 도착해서 근처 카페와 볼거리를 3시간 돌아보고 저녁 6시에 여수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싶어. 루트 짜줘 라고 했더니 자, 결과물들을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카페는 알려주는데 저녁 장소는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한 다음에 제 느낌이 뭐냐면은 와, 엄청나다가 아니라 되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 아쉽네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쇼핑 쪽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신형 의류 관리기 중 인기 제품 3가지를 골라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표로 해주지는 않았고요. 장단점을 정리해주고 아래쪽에 네이버 쇼핑이랑 묶어가지고 상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이제 클릭해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왜 LG 제품만 보여줬는지 그런 점은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엘즈업 멤버별 나이와 활동 그룹, 데뷔 연도, 그리고 각 멤버들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일단 나무 위키에서 검색을 해온 것 같은데요. 사진들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무 위키의 정보가 잘못됐나? 나무 위키를 들어가 보니까 결성일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무 위키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리해준 내용은 틀리다 보니까 이거 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고령화 비율과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주요 언론 기사를 찾아서 정리해줘. 저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 이 답변이 너무 짧아요. 아무래도 이제 답변이 길다 보면 토큰이라고 해서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세계 주요국들의 고령화 비율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한국만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것에 제대로 응답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초기라서 그런지 애매해요. 그래도 이제 AI가 네이버 검색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점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능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업무나 교육에 진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하나 찾던 것들을 AI가 대신 해주니까요.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구글에서도 동일한 기능이죠. Search Generative Experience, SGE도 한국에서 이제 서비스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누가 더 우수한 기능을 보여줄지도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의 소식인데요. 아마존이 9월 21일 새로운 제품과 생성형 AI 접목 소식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더 버지 매체에서 아마존의 디바이스 및 서비스 부문 수석 부사장인 데이브 림프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실어놨는데 그것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생성 AI가 도입이 되면서
알렉사가 보다 말을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통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아마존 TV, OTT에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때도 아주 자세하게 명령해서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기대가 되는 건 바로 스마트홈과의 연동이에요. 그 내용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알렉사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은 알렉사 사용사에 최적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드나 챗GPT와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200개 이상의 수많은 스마트홈 API를 LLM에 통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알렉사 추워라는 말의 온도를 알아서 높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눈치가 생긴 거죠. 지금까지는 온도를 에어컨 뭐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야지만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새 전등 켜줘라는 말에 무엇이 새 전등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장치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추론이 가능한 진짜로 똑똑하고 눈치는 AI가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알렉사, 불 끄고 문장 가져와 같은 복합 명령어도 한 번에 알아듣고요. 루틴 생성도 앞으로 언어로 가능하다고 해요. 나 내일 아침 6시에 알람 맞춰주고 조명 켜고 그때 커피 머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의 루틴을 말로 명령해서 생성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먼저 프리뷰로 출시가 될 것이고요. 무료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데 돈값어치는 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실제로 나오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자, 현재 필립스, GE, 그리고 로보락 청소기, 샤오미 등과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개발자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구글 바드에 대한 소식인데 구글 바드에는 익스텐션이라는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구글의 Gmail, G드라이브, 구글 지도, 유튜브 등 각종 도구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서 바드에서 이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챗GPT의 플러그인과 비슷한 기능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제3자에게 서비스를 열어주고 연동하는 게 아니라 자사의 서비스 기능만 연동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현재 구글의 바드에 사진 올리는 기능 되거든요. 이 아기 시트를 샀는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비디오 찾아달라고 하니까 유튜브 링크를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릭이 그랜드 캐년 등산 여행 제안했던 게 언제지 물어보니까 내 지메일 검색해서 날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날짜 비행기랑 숙소 알려달라고 하니까 구글 플라이트, 구글 호텔에서 지금 찾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코스 짜달라고 하니까 짜주는 것까지. 구글 자사의 서비스를 이제 바드에 연동해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은 지금 이 팝업 창이 뜨면은 넥스트 하셔가지고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데 영상 촬영 날짜인 오늘까지는 한국에서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바드에 아주 재미난 기능이 생겨났는데요. 사실 요즘에 챗봇 AI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얘네들의 환각 증세, 거짓말을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바드에서는 구글링을 통해서 답변을 더블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어로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제가 해봤어요. 한국어 배우는 법을 영어로 물어봤고요. 아래쪽에 G 버튼 누르니까 답변 내용을 다시 구글링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글링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은 초록, 찾을 수 없는 내용은 노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초록 내용 어디 내용과 일치되는지 링크도 보여주고 있어서 클릭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렇게 찾을 수 없는 내용은 노란색으로 표시해주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전체 내용을 다 검증해주는 건 아니라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런 챗봇 AI 기업들이 계속 잘못된 답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공개된 챗봇 AI의 새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마트홈이 똑똑해지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요. 참고로 챗GPT에서 이제 앞으로 이미지 인식도 되고 음성 대화도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뺐어요. 그거는 10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직접 써보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터를 돕는 생성 AI 소식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유튜브에도 생성 AI가 들어가네요. 메이드온 유튜브 행사에서 공개가 된 건데, 자,
먼저 쇼츠를 제작할 때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동영상이나 이미지 배경을 알아서 생성해주는 기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드림 스크린이라는 기능인데 올해 말에 일부 사용자들에게 베타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배경도 제가 어도비사의 파이어플라이 그 생성 AI로 만든 건데 그런 기능이 이제 유튜브 특히나 쇼츠에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촬영 배경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쇼츠를 넘어서 유튜브 동영상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아이디어를 얻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포르투갈이라고만 적으니까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지를 지금 아이디어를 주는 기능, 이 기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인사이트는 이미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각 채널에 맞게 맞춤화가 된다고 하고요. 이미 몇몇 크리에이터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70%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뭐 해야 되지 고민될 때는 이런 기능을 앞으로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영상 만들 때 배경음을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오디오 보관함에 가가지고 장르 선택하고 길이 보고 하나하나씩 들어가지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AI가 찾아준대요. 내가 원하는 배경음악, 어떤 장르에 무엇에 어울리는 음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딱 보여주고 이 중에서 목소리 없이 악기만 나오는 걸로 찾아달라고 하면은 또 그거를 추려주는 기능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기능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내 영상을 외국어로 더빙해 준다는 거예요, AI가. 저렇게 오디오 트랙에 들어가서 다양한 언어로 더빙을 앞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방식은 그런 거겠죠. 내 영상의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그거를 외국어로 변환을 또 시키고 그거를 또 AI가 오디오 파일로 바꿔주게 되면은 내 영상 싱크에 맞춰서 외국어가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 구글에서 그런 기능들 많이 공개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완성도야 나와 봐야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세계 진출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돼요. 자, 유튜브 소식은 여기까지고 이번에는 어도비 소식입니다. 어도비의 이미지 생성 AI 파이어플라이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어를 포함한 100개의 언어로 텍스트 프롬프트 지원이 되고요. 뭐 그림 생성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저렇게 그림을 확장하거나 있는 것들을 편집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자, 신발 이미지를 만들 때도 선택하고 꽃 그림 넣고 저렇게 영역 선택하고 꽃 그림을 넣는 것까지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편집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포토샵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첫 화면에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거든요. 동의하고 쓰시면 되고요. 저도 올여름에 동의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저렇게 확장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확장을 해주는 기능. 지금도 제가 잘 쓰고 있는 기능이고요. 바닥 선택하고 포메리안 그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마치 강아지 데리고 간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림자 방향도 어떻게 똑같아요, 저렇게. 자, 섬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섬을 지워주고요. 제가 지금 수영복 입고 있는데 선택한 다음에 청바지라고 적으면 청바지로 바꿔줘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수정할 때는 너무나 유용한 기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능이요, 파이어플라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거, 한글을 저렇게 적으면 알아서 해주고요. 뭐 종횡비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저렇게 영역 선택하고 포메리안만 적더라도 저렇게 생겨나니까요. 포토샵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에 효과 넣는 것도 테스트해봤어요. 제 채널에 myF를 적고 미래지향적, 메탈, 화이트 그리고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니까 저렇게 굉장히 멋진 작품이 텍스트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번엔 자연 친화적으로 입력을 해봤더니 저렇게 됐고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예시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뭐 폰트 그런 것들을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근데 아쉽게도 이 기능이 공짜는 아닙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크레딧을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안 사더라도 25개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월 5,500원을 내면은 한 달에 100개 생성 크레딧을 제공해주고 워터마크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당장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11월 1일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어도비 구독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성 AI를 활용해서 더욱 쉬워지는 창작 업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열린 모빌리티 박람회 IAA 모빌리티 2023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비전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BMW의 컨셉카, 노이어 클라세라는 것인데, 디자인이 상당히 미래의 지향적이죠.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저렇게 탁 트여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저런 자동차 모양이 많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고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큰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윈드실드에도 파노라믹 비전이라는 길다란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2025년에 양산형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벤츠에서는 CLA 클래스 컨셉형을 보여줬어요. 외관 모습을 보시면 저런 모습인데 일단 심플하죠. 실내도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저게 저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자꾸 앞에 디스플레이를 뭘 넣으려고 하는 게 요즘 자동차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내 디스플레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데 환기 노즐도 디지털화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도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건 2024년에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최상위 버전 배터리가 실리콘 사나물 소재라고 하는데 한 번 충전으로 750km 이상을 갈 것이라고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정도면은 진짜 충전 안 하고 부산 왔다 갔다 하니까 꽤나 괜찮을 것 같죠? 자, 근데 저는 이 박람회에서 제일 인상 깊게 본 게 LG전자였어요. 비전 발표가 있었는데 야,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진출한 지 20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로 4개국 약 3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2%가 자동차 탑승은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시간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자동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오히려 운전 즐기기는 19%고 음악 들으면 혼자 따라 부르기가 39%로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운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65%가 출발 전과 도착 후에 자동차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전이 이런 겁니다. 퍼스널라이즈드 디지털 케이브. 자동차가 앞으로는 개인화된 나의 개인 동굴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확장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와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사업을 통해서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고객 경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자유로운 변형, 탐험, 휴식이라고 해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모듈형 소형 가전으로 이제 변신하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옴니팟에서 선보였던 거죠. 각종 가전제품들을 이제 저렇게 싣고 다니게 된다는 거고, 또 LG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게 자동차의 접목이 되게 된다면은 내비게이션, 날씨, 맛집 정보뿐만이 아니라 혼합 현실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휴식을 갖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보면서 마사지도 받고 AI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공기청정기, 디지털 헬스, 웰빙 케어 이런 것들이 자동차로 다 들어가게 될 건데 누가 제일 잘한다? LG전자가 제일 잘할 것이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접어서 들어갔다, 나와서 펴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평소에는 평평하게 사용하다가 아래로 내려서 타이핑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라는 비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객 중심 미래 모빌리티 경험 테마를 알파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비전은 정말 멋지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현실이 되려면 자율주행부터 정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전이 꽃을 피울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방향이 보이시나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경향을 봤던 것 같아요. 전동화, 디지털화, 개인화. 이 세 가지 경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9월 달에 공개된 멋진 로봇 영상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저게 뭐냐 해서 조롱받았던 건데 새로운 영상은 아주 멋져요. 옵티머스가 이제 스스로 팔과 다리 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내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를 오직 카메라 비전과 조인트 포지션 인코더만 활용해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시각에 의존하는 거죠. 정확하게 교정이 되니까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를 인공신경망이 오직 시각만을 사용해서 완전히 내장형으로, 로봇 내에 있는 내장형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고요. 색깔별로 지금 블록들을 자율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저렇게 방해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이 된다라는 거. 자, 아주 인상적입니다. 테슬라 자동차도 이제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 블록이 쓰러졌을 때 저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분류를 취소하는 것 같은 새로운 업무들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시각 자료로 저게 되고 한 다리로 지금 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균형 감각 너무 대단한데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은 요가를 하는 듯한 나마스테로 끝나고 있습니다. 야, 1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것 같고요. 근데 이 테슬라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공개된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이 코드를 짜 넣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 비전을 활용해서 자율로 판단해서 운전을 한다는 이 특징이 고스란히 로봇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각종 로봇에 적용되는 AI 기술을 갖춘 회사로 발전되지 않을까. 현실 세계에서 돌발 상황에서 카메라 비전만으로 인공신경만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독보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로봇 기술, 각종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배달 로봇 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쓸모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하지만 이런 테슬라의 AI 비전 기술이 로봇에 탑재되어 가지고 곳곳에서 활용도를 증명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로봇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로봇 알칵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탑승형 로봇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나요? 건담이라든지 또 뭐도 있죠? 에반게리온 뭐 그런 것들. 아니,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자, 로봇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진짜 뭐 메카닉물 애니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죠? 주먹이 저렇게 움직이고 몸을 낮추게 되면 또 자동차 모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 저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도로라기보다는 이동 공간에서. 자, 근데 탑승 장면이 너무, 야, 이거 사람 설레게 만들더라고요. 콕핏을 열고 지금 사람이 올라가서 탑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부 모습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다치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와. 이거 완전히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이잖아요. 야, 이거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애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설레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로 되네. 자, 이걸 만든 곳은 츠바메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곳에서 개발을 한 거고, 원래는 건설, 농업, 산업기계를 제조, 수리하던 곳이었는데, 여기서 요코하마에 있는 혹시 그 실물 크기의 건담 아세요? 거기에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동했던 이시 케이노리 씨가 CTO를 또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양을 보게 되면 높이는 4.5m, 무게는 3.5톤이라고 하고요. 자, 로봇 모드, 차량 모드로 변신이 되는데 로봇 모드일 때는 시속 2km, 차량 모드일 때는 시속 10km라고 해요. 동력은 배터리, 후륜 구동이라고 하고요. 사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로 조정할 때는 10km도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해가지고 속도를 제한해 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9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4대의 디스플레이 표시가 되고 에어컨도 콕핏에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자, 조종은 조이스틱 2개, 페달 2개를 통해서 하게 되고 터치 패널로 각종 기능들 제어가 되고요.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얼마면 여러분들 사고 싶으세요? 가격이 4억엔. 일본에 먼저 판매가 되고 우선 5대 한정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예약은 8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게 부자들의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의 세계를 과학 현실로 만들기 위한 로봇이라고 하고 처음은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출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가상 총격전을 벌이는 e스포츠 활용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잘만 발달하게 된다면야 뭐 우주 개발이나 실용적 사업에도 이게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스스로 판단하는 옵티머스 로봇도 보셨고요. 탑승형 엔터테인먼트 로봇도 보셨는데 야, 이런 것들 자꾸 발달하는 거 보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9월 달에 있었던 기후변화 연구 결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와이어드지에서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번 가혹했던 여름을 보여주는 10가지 지도와 그래프들. 자, 원래는 10가지지만 그 중에서 5가지는 미국에만 국한된 자료라서 그건 빼고요. 나머지 5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 7월의 무더위를 보여주는 장표인데 자, 빨간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뜨거워진 거거든요. 제일 빨간색은 뭐냐면은 가장 더운 날을 기록한 지역이에요. 자, 보시면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적도 아프리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기록을 세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덜 빨간 지역은 평균보다 훨씬 더웠던 곳인데 거의 다 빨갛죠. 그래서 이번 여름이 실제로 평균보다는 많이 더웠다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은요. 버클리 지구에서 공개한 7월 평균 기온 도표입니다. 자, 7월에 지구 평균 기온은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의 평균보다 1.54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왜 1850년에서 1900년 사이를 얘기를 했냐면은 이 시기가 산업화 이전 시기의 기준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표가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인데 일단 7월 기온만 봤을 때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올해는 가파르게 높아져서 1.54도가 높아졌다라는 점을 이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 연구원의 조사 자료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남대륙 주변에 떠다니는 해빙의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자, 2023년 선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고 중간에 보라색은 옛날 그래프, 그리고 파란색, 흰색은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 그래프의 수직 익스텐트가 뭘 의미하게 되냐면은 연구원들이 측정한 해빙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로선 위에 있는 것은 평균보다 해빙이 많은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평균보다 해빙이 적은 건데 2023년에는 해빙이 지나치게 많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현재 20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남극 해빙이 실종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이게 너무 극단적인 수치라서 놀랍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원인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세계의 해수면 평균 온도 변화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3월부터 남극 해빙의 양이 줄어들면서 지구 해수면 온도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2023년은 맨 위쪽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고 있고 주황색 이게 2022년인데 벌써 온도가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대기에 뿜어내는 그런 열들을 바다가 흡수를 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호초 백화 현상, 그리고 바다먹이 사슬, 플랑크톤의 감소,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엘니뇨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영역이 엘니뇨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인데 굉장히 붉게 빛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2016년, 2020년이 굉장히 더웠지만 내년에는 엘니뇨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는 세계에 엄청난 비용을 또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와이어드지에서 소개한 5가지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래프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자, 이 지구의 위기 내용은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코넬 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연구 결과 자료입니다. 원격 근무가 탄소 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9월 18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내용 정리해보자면은 원격 근무자는 현장 근무자에 비해서 탄소 발자국을 54%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 4일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자는 10일에서 29% 감축 효과를 보인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일주일 중에서 하루만 재택근무하면은 근데 감축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탄소 발자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장 및 사무실 에너지 사용이라고 합니다. 출퇴근이죠. 출퇴근과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에너지 쓰는 거, 그런 것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근무자 간 좌석을 공유하게 되면은 탄소 발자국을 28%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먼 지역으로 이사 가가지고 통근을 하게 된다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로, 그러면 탄소 감축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조직이 조직원의 라이프 스타일, 근무거리, 회사 좌석 공유 등을 신경을 쓰게 된다면은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월달에 있었던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자, 이렇게 9월달에 있었던 소식들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10월달에 있는 소식들은 또 묶어가지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